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쌓아오셨습니까? 돈입니까? 인맥입니까? 혹은 사회적 위치입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그렇게 애써 쌓아온 것들 중 버려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노후에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60세 이후 무조건 줄여야 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후는 불행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올해 65이 되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주말도 없이 일했고 인맥을 넓히기 위해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렇게 열심히 쌓아온 것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인간관계는 부담으로 다가왔고 쓸데없이 많은 물건들은 집을 어지럽혔습니다. 무리한 소비 습관은 노후의 재정을 어렵게 만들었고 젊었을 때처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줄였어야 했는데. 여러분, 노후에는 줄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이는 과정이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반드시 줄여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인간관계입니다. 이번에는 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여야 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60세 이후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인맥이 재산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많은 관계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부담이 됩니다. 한 청취자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0대까지 넓은 인맥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들, 오랜 친구들, 동창 모임, 심지어 지인들의 지인까지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디를 가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일도 쉽게 풀리고 사회생활도 편해졌죠. 하지만 은퇴 후 그 많은 인맥이 어느 순간 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무언가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요즘 시간 많지? 이거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이번에 우리 모임에서 회비 좀 걷기로 했는데 형님도 한몫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부탁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새 그는 자신의 시간과 돈을 남을 위해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대체 왜 이 사람들을 위해 내 시간을 쓰고 있는 걸까? 그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인간관계들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필요한 관계만 남기고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는 줄여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힘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60세 이후에는 넓은 인맥보다 깊은 인연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줄 사람, 여러분과 진심으로 함께할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노후에도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노후에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60세 이후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달 얼마나 소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돈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돈을 벌면 쓸 곳이 많았고 소비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고 의료비와 생활비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필요할 때 돈이 없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돈을 잘 벌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옷을 마음껏 샀고 외식도 자주 했으며 친구들에게 선뜻 돈을 쓰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퇴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입이 줄어들면서 예전처럼 마음껏 소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에 밴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모아둔 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아껴 쓸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돈을 쓸 수 없게 되자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지출도 부담스러워졌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소비 습관은 지금도 젊었을 때와 똑같습니까? 혹시 불필요한 물건을 계속 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주 사용하지도 않는 것들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후에는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아래 세 가지 소비는 꼭 줄이셔야 합니다. 첫째,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는 소비. 예를 들어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도 새로운 옷을 계속 사는 경우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은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둘째, 과도한 외식과 사치. 외식은 편리하지만 자주 하면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지나친 사치는 순간의 만족만 줄 뿐 오래가지 않습니다. 셋째, 남을 위한 소비. 자녀에게 무리하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베푸는 건 역시 노후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노후가 훨씬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노후에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60세 이후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걱정을 하십니까? 혹시 잠들기 전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건강은 괜찮을까?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로 잠 못 이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일과 가족을 돌보느라 바빠서 걱정할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소한 것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돈, 관계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과 불안이 여러분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원래 긍정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들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혹시라도 아프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나를 멀리하면 어떡하지? 내가 남은 돈으로 평생을 살 수 있을까? 그는 매일같이 이런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즐거운 일을 해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렇게 돈을 써도 괜찮을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될까? 그러다 보니 점점 사람들과 만나기도 싫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우울함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걱정이 없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하지만 걱정을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걱정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나이가 훨씬 많았지만 매우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걱정이 없으세요? 그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살다 보면 걱정할 일은 끝없이 생기지. 하지만 걱정을 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 그래서 난 그냥 오늘을 살아. 그 말을 듣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했구나. 그 후 그는 조금씩 걱정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먼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고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걱정이 정말 필요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면서 그의 삶은 더 가벼워졌고 노후가 더 평온해졌습니다. 여러분, 걱정은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불필요한 걱정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가볍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로 노후에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60세 이후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쓸데없는 고집과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아.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요즘 애들은 몰라. 이 나이에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건 자존심 상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살아온 방식에 대한 확신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고집으로 변하고 자존심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집과 자존심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가장의 역할을 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왔고 가족들에게도 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과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려 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해. 그렇게 충고하고 조언했지만 자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오해로 인해 아들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항상 자기 말이 맞다고만 해요? 저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그는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아들과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아들이 먼저 연락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자존심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관계를 망쳤을까? 그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서로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집과 자존심은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벽이 되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가족과 친구, 오랜 인연을 소중히 하려면 먼저 손을 내밀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사과할 줄 알고 먼저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면 한 번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5번째로 노후에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번째로 60세 이후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몸을 혹사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괜찮았습니다. 밤을 새워도 과로를 해도 며칠 쉬면 금방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몸을 혹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며 쉬어야 할 때 쉬지 않고 일을 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 육체적으로 무리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건강을 잃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이 넘어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계속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니까. 그렇게 무리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과 함께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평생 걷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조금만 덜 무리했더라면, 조금만 더 내 몸을 아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 그는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하게 내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무리한 일은 하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처럼 과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꾸준히 운동하십시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며 몸을 관리하십시오. 셋째,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참고 견딜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병도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을 혹사하며 노후를 보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일보다 돈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몸을 아끼고 쉬어야 할 때는 쉬고
필요한 관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노후에 반드시 줄여야 하는 5가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며 노후를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에 반드시 줄여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 불필요한 소비,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 쓸데없는 고집과 자존심, 그리고 몸을 혹사하는 습관. 이 5가지를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노후에는 줄이는 것만큼 새롭게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면 그 자리에 더 좋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무엇이든 남들보다 많이 가지려 했습니다. 돈, 인맥, 사회적 지위, 명예.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것들이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퇴직을 하면서 직장에서의 역할을 내려놓아야 했고, 돈도 젊었을 때처럼 마음껏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랜 친구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조용히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노후를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채워야 합니다. 첫째, 마음을 채우십시오.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관계를 채우십시오.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셋째, 건강을 채우십시오. 건강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인생 후반부는 새롭게 무언가를 쌓아가는 시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야 후회 없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줄여야 할 것들이 떠오르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노후에 꼭 채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